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굴을 먹어보고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보존 법칙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것의 해산물을 즐겨 먹고는 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서양에서는 해산물을 날로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쉽게 해산물을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내륙국이 많은 유럽이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서양에서도 생으로 먹는 몇 안 되는 해산물이 바로 굴입니다. 유럽에서 굴은 최고급 식재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한 예로 런던의 새벽 수산시장에서 갓 잡은 굴이 한 개당 2에서 3유로, 한화 3, 4천원이고 품질이 좋은 굴은 한 개당 4에서 5유로, 한화 5, 6천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게다가 이게 마트로 오면 1.5에서 2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여 실제로 유럽의 소비자들은 굴 한 개에 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는 섬나라인 영국 특성상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저렴한 가격인 것이고 오스트리아나 체코 같은 내륙 국가에서는 가격을 떠나 굴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유럽에서의 굴은 그야말로 금굴이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수를 세서 팔지 않고 그냥 무게를 달아서 팔며 보통 마트에서 구입할 때 1kg에 만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여러 유통 과정을 거쳐 가격이 늘어난 것이고 수산물 시장에서는 10kg에 3, 4만원에 팔며 산지에 가서 직접 사면 10kg에 1만원 전후라는 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해외에서는 고급 식재료지만 한국에서는 질려서 안 먹는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값이 싼 것입니다. 따라서 굴 애호가들에게 한국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굴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천국 수준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일본의 굴 생산량은 18만 410톤인 반면 한국의 2015년 굴 생산량은 34만 480톤에 달합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이고 심지어 섬나라이기 때문에 굴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 생산량이 적은 편이 아닌데도 한국의 생산량은 일본에 비해 무려 2배가량에 달하는 것입니다. 1인당 생산량으로 따지면 거의 5배에 달할 정도이죠.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넓은 갯벌이 없어 생산량이 한국, 일본보다는 현저히 낮은 굴 생산량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유럽에서 대서양 부근에 어느 정도 갯벌들이 존재해 유럽 내에서 굴 생산량이 높은 편인 프랑스는 굴 생산량이 2017년 기준 64,910톤입니다. 유럽에서 땅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편에 속해 굴 생산량이 많은 프랑스와 비교를 해도 무려 6배의 생산량을 자랑하기에 한국의 굴 가격은 유럽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싼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굴 생산량을 자랑하는 것은 한반도가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의 바람을 막아주는 드넓은 리아스식 해안이 존재하다 보니 굴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굴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 수확량이 많은 것은 물론 그 품질도 해외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한국의 굴은 가격은 몇 배는 더 싼데 맛은 몇 배는 더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굴의 특성상 기념품으로 사가지는 못하지만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이미 많은 해외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으며 각종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의 굴에 대해 극찬하는 게시글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굴에 대한 네티즌들의 몇 가지 반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프랑스에 살면서 20년 동안 먹은 굴의 양보다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먹은 굴의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처음 한국 굴의 가격을 보고 분명히 한국 굴은 뭔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양식을 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전부 사라지더라. 계속 이렇게 비싸게 굴을 사 먹는 게 너무 억울하다. 한국으로 가서 양식 기술을 배워오는 걸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어. 내 나라인 독일에서 한국처럼 굴을 마구 먹었다가는 집이 파산해버리고 말 거야. 킬로그램이 굴을 파는 단위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
이탈리아에서 고급 술 안주로만 먹던 굴이 한국에서는 숟가락으로 마음껏 퍼먹는다니 진작에 한국에 가볼 걸 그랬어. 이 정도로 유럽 사람들이 굴을 좋아하는 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 날생선을 먹는 경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극히 드물었지만 신선한 굴만큼은 생으로 먹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역사적인 인물들도 굴을 즐겨 먹고는 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조개류 특성상 부패가 빠르게 일어나고 변질되면 배탈의 원인이 되는 생굴은 식품의 장기 보관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더욱 쉽게 찾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현대 유럽 국가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로마에서는 파티 등의 자리에 항상 올라오는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굴을 너무나도 사랑한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황제가 굴을 위해 갈리아를 침공하기도 하는 등 굴은 과거부터 유럽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식재료입니다. 또한 과거보다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유통 과정 역시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해왔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이 굴을 소비했으며 이는 중세부터 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진미로 평가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위인이나 역사적 인물들도 굴을 즐겨 먹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인물을 소개해드리자면 과거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4세는 앉은 자리에서 굴 300개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하루에 거의 100개가 넘는 굴을 먹어치웠다는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전선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고 훗날 이 공로로 대통령까지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상당한 굴 애호가로 유명했고 진급하거나 공을 세울 때마다 굴이 가득 든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철혈제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도 굴을 좋아해서 하루에 100개가 넘는 생굴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 굴을 즐겨 먹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이 많은 국가의 상류층이었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유럽은 기후 특성상 생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이 때문에 생굴은 당연스럽게도 모든 시대에 걸쳐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의 저렴한 굴 가격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는 왕이나 상류층만 즐길 수 있었던 음식을 누구나 쉽게 접한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흔한 음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엄청난 고급 음식으로 평가받는 굴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 굴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